무조건 끌고 와. 이유는 감옥에서 죽어야. 지금 강간의 도가니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이 지금 일종의 광기 어린 이렇게 칼춤을 추고 있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계속 속된 말로 펌퍼질을 하는, 계속 그 내란 특검을 계속 더 세게 나가라고 밀어붙이는,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감옥에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까지 그러니까 집권당이라는 데서, 그것도 당대표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정치입니까? 전직 대통령이 감옥 안에서 죽어야 된다, 특검은 더 세게 몰아붙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은 짐짓 거기와 관련 없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정말 국민을 우롱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조은석 소위 내란 특검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으로 출석을 하라고 통보를 했죠.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데 오늘 출석을 하지 않고 지난번에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뭐냐면 건강상의 문제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당뇨가 심해졌다는 이야기들도 지금 들리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상황이 변경이 된 것이 없다, 그러니 건강이 다시 호전된 것도 아니고 해서 특검에 소환을 응할 수 없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죠. 그러니까 이 조은석 특검이 강제 구인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 강제 구인 절차. 이게 특검이 이 서울구치소에 뭐 수사관을 보내더라도 구치소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죠. 들어가지는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그 수감 병동에 이 교도관들이 가서 신병을 확보를 해서 이 구치소 안에 보면 조사실이 있습니다. 그 조사실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면은, 그럼 거기서 인계를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해서 이 특검 수사관들이 특검 사무실에 있는 서울 고검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도 그 상황도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지금 내란 특검이 이렇게 계속 구속도 했고 계속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본인들이 서울구치소 가서 조사를 하겠다, 거기에는 응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현장 조사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특검으로 불러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끌고 오겠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망신주기, 그리고 위압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계속 수사를, 지금 국회의원들까지 다 하려고 하죠. 그리고 뭐 국무위원들도 다 하려고 하니까 일단 고압적인 자세로 이 위세를, 그러니까 힘을 꺾으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를 할 그게 목적이라면은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제안을 해야죠. 그 전에 이 공수처도 마찬가지였죠. 제3, 그때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제3의 장소나 현장 조사, 이런 것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체포영장,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위세를 이제 가스를 하겠다, 망신 주겠다, 그래서 길을 꺾어 놓겠다, 지금 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위 내란 특검뿐이 아니고 오늘 또 최상병 특검에서도 그런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해야 된다, 그 진술을 들어야 된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세 개 특검에서 계속 이거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도 그때 보이콧했고, 워낙 이렇게 몰아붙이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재판도 주 4회 재판을 했죠. 주 4회 재판을 하고 또 구속기간 연장하고, 그래서 법원 재판도 보이콧을 했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참석을 해서 걸석 재판하고 그렇게 했었죠.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그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고 일종의 망신 주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기에 따라 실제로 또 건강도 좋지 않은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오늘 그 2시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내란 특검으로 출석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지 않으니까 이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청산의 조사실로 인치를 하라. 그러니까 그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그러니까 특검팀이 있는 그쪽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죠.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이게 일단 구치소의 조사실까지 오면은 자기 수사관들이 가서 데리고 오겠다. 이것은 오늘 이루어진 단계는 아니고 오늘은 오후 3시 30분까지 이 특검팀 조사실로 데리고 오라. 교도관들이 데리고 오라. 그 고문을 오늘 보낸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박지영 그 특검보 계속 언론에 브리핑을 하면서 여론조를 하는 사람이죠. 박지영. 이 3시 30분이 지났고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를 해서 이게 특검보의 브리핑입니다.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를 해서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다. 그러니까 그 교도관들이 아무리 그래도 작품도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 조사 받으러 가는데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교도관 4명이 사지를 붙들고 뭐 끌고 나오고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이라고 지금 박지영 특검보가 이렇게 또 여론전을 하는 겁니다. 버티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다. 이 특검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일 오후 2시까지 다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고 오라. 인치라는 거 결국 끌고 오라는 이야기죠. 그까지 오후 2시까지 또 끌고 오라. 이런 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끌어내야 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든 본인들은 끌고 나오려는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그런 설명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버티고 있다. 이걸 지금 부각을 시키는 거죠.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내일도 소환에 불응하면은 직접 찾아가서 대면 조사할 계획이 있느냐? 이 정도 되면 대면 조사를 해야죠. 본인들의 목적이 조사를 하는 거라면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방문 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 조사는 그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방문 조사를 하면은 사회적 비난이 엄청날 것이다. 이게 왜 사회적 비난이 엄청나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고. 물론 자기 이재명 지지층 쪽에서는 막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다. 그리고 조사를 그러면 구치소로 와서 그 조사를 한번 받겠다. 그거 하면 구치소로 가야죠. 근데 그건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겁니다.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끌고 가겠다. 자기들 구치소 안에까지 못 들어가니까는 교도관들 보고 끌고 오라. 그래서 공문을 보내는. 이래서 제가 일종의 강란의 도가니 이렇게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강란의 도가니라는 게 민주당에서 윤석열 악마화 여기에 지금 거의 뭐 감기가 막 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집권하고 났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확실하게 괴멸시키기 위해서죠. 보수 우파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을 하는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막 지금 처벌을 해야 된다. 이재명이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강요들 다 처벌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면은 지금 특검 활동 기간이 끝나면은 그다음부터 재판이 진행되죠.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그 재판 진행 기간이 바로 내년 지방선거 선거운동하고 맞물립니다. 그럼 그때 소위 말하는 내란몰이, 자기들의 내란 종식이라고 하죠.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그 다음에 대선에서 이겼고,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내란 종식을 써먹어서 완전히 지금 상권을 거의 다 장악했는데 지방 권력까지 다 장악하겠다는 그 본인들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이 이 일종의 부역을 하는 것이죠. 내란 특검뿐이 아니고 김건희 특검, 이 최상병 특검 이렇게 특히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악연도 있겠다. 그러니까는 앞뒤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마치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몰아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짐짓 본인과 상관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가정스럽다는 표현까지 쓰고 싶은데 현직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내란 특검법을 비롯해서 세계 특검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이재명이 했던 말이 정말 과간입니다. 나도 특검을 하지 않고 싶은데 민주당에서 하는 걸 어떻게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 본인이 다 지휘해놓고 지시해놓고 그런데 그 기조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런 말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우상호가 뭐라고 했느냐. 지금 정무수석이죠. 이재명이 정무수석 우상호가 라디오, 좌파 라디오 MBC에 출연을 해서 정말 가정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윤상현, 임종덕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을 했죠. 김건희 특검, 그 최상병 특검팀에서 압수수색을 한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짜고 하는 일이 아니다. 알아서 진행하는 수사다.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 다 그렇게 다 장치를 해서 자기들이 민주당하고 이재명 쪽에 다 만들어서 출발을 시켜놓고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시면 난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진집 모른 체하고 민주당은 아예 이제 특검하고 보조를 맞춥니다. 특검을 계속 채찍질을 합니다.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완전히 채찍질을 합니다. 정청래, 당권에 나섰다는 정청래가 유튜브 방송에 오늘 출연해서 과거에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업무만으로도 해산됐었다. 내란을 실제로 일으킨 윤석열을 당원으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이렇게 막 지지층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석기의 통진당이 그 내란 그 업무로 당이 해산됐죠. 해산되고 국회의원 배치 다 날라갔죠. 5명 배치 날라갔죠. 그것처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헌정당 심판으로 결론이 나면은 이 정당이 없어지고 정당의 재산은 국고로 다 환수되고 거기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의 배치가 다 날아갑니다. 그걸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토대를 지금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을 비롯해서 세계 특검에서만 만들고 있죠. 정청래하고 같이 그 맞서 있는 박찬대는 한술 더 뜹니다. 의원총회 장소를 그때 그 비상계엄 때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고 윤석열 체포 저지에 앞장선 내란 오적이 있다. 내란 오적을 처단해야 된다. 내란 오적. 바로 상대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추경호, 건영세, 건성동, 나경원, 윤상현 이 5사람은 내란 오적이다. 아예 이렇게 좌표를 찍습니다. 정말 광란의 도가니죠.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자, 특검과 지금 보조를 막 맞추고 있죠. 이재명은 짐짓,
나는 모르는 일이야 하고 빠져 있고 이 민주당 그리고 특검이 서로 보조를 맞춰서 보수파 괴멸 작전에 들어간 겁니다. 박찬대는 그때 이 소위 말하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정당 보조금도 다 환수해야 된다. 그런 법안까지 다 했죠. 뭐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사면 부권은 없다. 이런 까지 다 했던 그 인물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당대표 직무 대행을 한다는 김병기 원내대표 국정원 출신이죠. 김병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이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막 몰아닥치니까 일단 보이콧을 하려는, 보이콧 선언을 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건강 문제로 특검에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김병기라는 자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소위 여당의 대표 직무 대행이라는 사람이 최고위원회의, 그러니까 공개회의 석상에서 특검 조사를 거부하는데 윤석열은 살아도 감옥에서 살고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 사면 복권이 있으면 안 된다. 살아도 감옥에서 살고 죽어도 감옥에서 평생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켜서 이 지방선거를 지방 권력을 완전히 독차지해서 완전히 나라를 장악을 해서 그들의 세상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죠. 이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오늘 언론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어수선한 국정감사 기간 전에 수사 진도를 빨리 빼둬야 된다. 자, 9월, 10월 되면 국정감사가 되죠. 그럼 어수선해지니까 그 전에 이 특검이 빨리 수사를 해줘야 된다. 여기 서로 내통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말에 야권 인사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내년 초에 1심 재판이 본격화되면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 딱 그거죠. 내란 종식 프레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대선에서 써먹고 지금 정권 유지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까지 다 겨냥을 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몰아쳐야지 이재명에 대한 이 재판, 재개 이것도 지금 말이 아예 나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행위죠. 지금 윤석열 정부 때 강요들을 그 줄줄이 소환해서 지금 망신 주기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또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했죠. 뭐라고 했느냐? 경찰이 그때 그 이상민 전 장관을 언론사 5곳의 단소를 치산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일부 언론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5만 원권으로 가득 찬 고가의 유명 브랜드 가방이 이상민 장관 집에서 발견됐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죠. 32억 원 상당의 현금 다발이 발견돼서 내란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언론 플레이가 있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이것은 전부 다 허위 사실이다.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그 기자를 쓴 기사들을 고소를 다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송합니다. 일종의 그 망신주기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자, 그런 그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뉴데일리에서 이런 기사를 하나 보도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조은석 특검이 앞장서 가지고 보수 그 우파 진영 괴멸에 나서고 있죠. 그런데 조은석 특검이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 농지법. 조은석 특검의 배우자가 1996년 12월에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농지 약 380평을 매입을 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농지를 보유를 하려면은 농사를 지어야 되죠.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농지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뉴델리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박용수 특검이 마치 무슨 뭐 정의의 사도처럼 그 행세를 하면서 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그렇게 앞장섰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박용수 특검 자체가 부패한 인물이었죠. 그때 포항에 있는 수산업자로부터 뭐 선불을 받고 포르쉐 자동차를 공짜로 막 이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김만배 50억 클럽 거기에 연루가 돼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어떤 비리나 부패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이렇게 칼날을 휘두르는 그 일이 있었는데, 지금 박용수 특검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뉴델리의 보도에 의해서 불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기초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